세상에 모서리 꼭 부정하게 커버린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6시 좀 안 됐는데 날이 좀 어둡네요. 오늘 비가 올라 그러는지 날이 좀 어둡고 오늘은 여느 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제 일주일간의 한 주간의 매매 일지를 정리를 좀 하고 수급 동향이나 파생 상품의 변동성이 좀 다음 주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수에. 그래서 그것 좀 외국인 동향 좀 체크 좀 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제 리밸런싱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저번 주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테슬라 10년 동안 제가 성장 지표로서 온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안 보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중소형주 차별화 장세를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팁을 드렸었어요. 중소형주 신고가 단기 매매. 제가 그거를 이제 구간 매매라고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제가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의 어떤 답을 바라거나, 당장에 빨리 어떤 해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알 수도 없는 거지만, 물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하겠죠.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답은 찾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누차 수없이 수백 번 강조를 드렸지만, 배우는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노하우를 본인이 스스로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체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곁핥기식으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몇 번은 벌 수 있겠지만 결국엔 부러져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지난 20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경험을 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8년부터 카페 운영을,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다고 했잖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제가 경험하고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부터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좀 직장인 분들이, 모르겠어요. 나이대가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직장인 분들이 이제 단타를 못 치잖아요. 단기 매매를.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 맞는 종목을 좀 추천해 줄 수 없겠냐.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런 거 말고 좀 묵직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근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목 추천은 하지 않아요.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섹터에 대해서 중대형주, 대형주 진짜 굼뜨고 느린 거 말고 중대형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직장인이 부담 없이 좀 매수해놓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금 지수대에 맞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지수대에 이제 맞는
고점에서 지수가 고점인데 엉뚱한 거를 이제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지수는 이제 고점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종목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번 주는 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도 이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저의 과거에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성장주도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어차피 성장주는 반도체랑 배터리예요. 예, 그 두 가지가 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아직은 좀 이르다.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다음 달 초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장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슬슬 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제 기준에 그런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제가 또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인가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인데,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당 시간 이 자리에서 좀 횡보나 아니면 점진적 하락, 이런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예. 사실 뭐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코인 쪽으로, 예,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유동성은 아직도 이제 넘쳐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주시장 더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시장은 그거랑 별개로 지금 원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그거랑 별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 저는 세 가지 계좌를 이제 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이제 중기 투자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단타, 세 번째가 해외 선물인데, 중기 계좌는 제가 지금 리밸런싱 중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과대 낙폭한 바이오주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장주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씩 담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포스트 코로나주나 경기 민감주는 지지난주에 이제 다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개별주 위주로, 단타 계좌는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켓컬리 관련주, 그리고 요번 주에 이슈였던 게 이제 해운주,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요번 주에 문 대통령님이 이제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는 뭐냐면, 스페이스X나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장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점에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우주항공 관련주가. 그러면 눌림목에서 모아가면 돼요. 그래서 올라면 어느 정도 드러내고, 눌림목에서 또 사고,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재료가 소멸될 때까지 가기 마련이거든요, 이 테마라는 건. 그리고 이 우주항공 테마는 단기 테마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아마 내일쯤이나 해서 그 테슬라에 관해서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엄청 많이 왔어요, 메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애플카와 테슬라,
애플카와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이나 뭐 시간 날 때 제가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기차, 기아차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건 화요일 날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발표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는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상승 초입에만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 주에 하도 할 게 없어갖고 단타를 많이 쳤어요. 네. 근데 아마 다음 주까지 거래를, 정치 테마주는 다음 주까지만 거래를 하고 앞으로는 아마 정치 테마주는 다시 안 할 거예요. 저는 예,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예,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정치 테마주예요. 예, 그래서 워낙 불확실한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좋아하고 해서 기술적으로만 좀 이번 주에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여러분들도 이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는 제가 과거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비중을 절대 크게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임박해 올수록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 디데이가. 예. 절대로.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뭐 시장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역대 이 테마를 봐도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시장이나 뭐 이런 관련주는, 지역 단체장이나 뭐 이런 관련주는 역대로도 큰 시세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차별화 장사에서 제가 전 영상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 재료가 살아있으면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거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일단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요. 뉴스를 체크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나올지는 사실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에서 뭐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씩은 다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날 밤에 보통 내일 그 어떤 재료들, 뉴스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네. 거기서 그거를 뭐 캡처를 하든지 한번 정독을 해서 보시고, 뭐 한 20-30분이면 보잖아요. 정독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예,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독을 매일같이 해서 보시고, 다음날 장중이나 장 끝나고 그 뉴스가 어떤 종목에 어떤 시세를 줬는지, 그거를 한 2-3주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재료는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오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겠다, 이런 게 좀 그려져요. 예, 어느 정도 그런 게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액으로 연습 매매를 하시면 돼요.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혼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린 기준들, 그리고 전 영상에서 시장에 기법은 없다, 제 이 영상에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공식을 거기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입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어떤 재료가 터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켓컬리라고 칠게요.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아직 상장하려면 좀 시일이 남았죠. 주간사만 선정됐어요. 이번 주에
주관사만 선정이 됐는데, 주관사 선정이 돼도 최소한 몇 달이 걸려요. 덩치 큰 것들 상장을 하려면. 그러면 아직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죠. 근데 재료가 소멸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파동이 2개 이상 나온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파동이 일반 개별주가 시총 1,000억 원짜리라고 쳤을 때 파동이 2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따블에서 따따블은 올라가 있어요. 고점이 저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 3파라고 하잖아요. 상승 3파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제일 상승 3파에서 끝나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 2파가 나온 건 앞으로 더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하고, 그리고 과거에 시장의 기법은 없다, 거기서 그 공식하고, 그리고 재료 분석, 오늘 말씀드린 재료 분석, 그리고 상승 2파 이상 진행이 된 것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구독자님들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성장주 말고, 변동성이 큰 개별주나 성장주 말고 중기적으로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대에 맞는,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지수대에서 맞는 종목들 중에 변동성이 좀 적고, 중대형주를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은 바이오주, 지금 가대낙폭한 바이오주, 그거는 좀 변동성이 있어요, 바이오주는. 근데 변동성이 있는 거를 찾으시는 분은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나는 직장 생활하고 이거 바빠서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신경 쓰기도 싫고 그냥 사놓으면 올해 안에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지주사, 대형 지주사들이나 중소형 그 지주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SK라든지 LG, GS, 뭐 CJ, 하나, 뭐 이런 것들이요. 두산은 조금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두산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주사가 지금 가장 중대형주 중에 이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게 추천이 아니고, 그냥 저평가가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탄력 면에서 대형주보단 이 중소형 지주사들이 훨씬 상승 탄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지는 마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유진기업. 유진기업이 있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만 거의 10개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좀 말도 안 되죠.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퍼도 뭐 3배? 뭐 말도 안 돼요. 시가총액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 그것도 사실 엄청 저평가죠. 그리고 하림이 있겠고, 그리고 MK전자라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회사냐면 한국토지신탁, 상장되어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유진기업과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이 MK전자는. 그래서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5개가 넘고,
하는 일은 이제 IT 계열 쪽인데 금융지주사 성격을 약간 띠고 있어요. 금융지주사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한데 금융회사 같아요. 금융회사. 이 HTS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유진기업과 방금 말씀드렸던 MK전자는 필히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퍼가 둘 다 2, 3배밖에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청산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두 종목 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A를 엄청 해왔거든요. 과거 한 10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도 지금 갖고 있고 유진기업이. 시멘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이 괜찮아요. 예,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요번에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앞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제 기준, 단기 매매 기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 예,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금요일,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수급, 얼만큼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추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갖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유진기업은. 예, 어쨌든, 그렇고, 뭐, 이 정도면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네. 중기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을 주식을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단에서는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투자의 판단은 이제 본인에게 있으니까 판단을 알아서 하셔서 올해 꼭 큰 수익을 내시기를, 예, 제가 바라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을 좀 빨리 내고 싶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예,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는 뉘앙스로. 그런 마음은 저도 과거에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한마디로 저보러 뭐 종목 추천해달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의 길을 이제 과거에 이제 걸어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진짜로 도움되는 건 종목을 보는 것보단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선 제가 과거에 수도 없이 강조를 한 부분이어서, 예, 뭐, 별다르게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법 말고 기준을 찾아야 돼요. 본인의 기준. 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6개월도 안 걸려요, 사실. 예. 그거는 6개월도 안 걸리고, 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주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짜놓은 어떤 커리큘럼?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칠 때. 뭐 그런 거를 힌트를 좀 영상으로 이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빨리 수익을 낸다기보단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잃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액으로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습 매매를 통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수익이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넣어서 거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공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돼요. 이 차트 그려져 있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책. 차트 그려져 있고, 지난 차트 그려놓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심리적인, 뭐, 예를 들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시장의 마법사들, 그리고 제 카페 이름인 이 터틀 트레이딩, 그리고
제시 리버머, 벤자민 그레이엄, 뭐 이런 책들, 경험담을 쓴 그냥 어떤 자서전 비슷한 성격의 그런 책들은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이제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빨리 벌어야 되겠다. 나는 단기 수익을 막 이만큼 내야 되겠다.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실력으로 벌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예, 금융위기 때보다 상승 파급력은 더 셌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운이 따랐기 때문에 이제 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만한 시장은 당분간 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운이 좋아서 벌었다면 그 금액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잃지 않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으로 더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번 건 실력이 아닙니다. 시장이 먹여준 거지.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시장이 못 간다 이게 아니고 그때처럼 상승 탄력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예, 뭐 3,500에서 3,80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예, 뭐 우리 지수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1,400, 뭐 80, 90에서 지금 3,200까지 올라왔잖아요. 2배 넘게. 그렇게는 힘들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확립을 하셔서 작년에 번 돈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장을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를, 지금 주시장에 이제 보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작년에 이 화랑장으로 인해서 주식 유튜버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사람들도 좀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유튜버들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더 큰 상승이 안 나온다면 영상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들도 작년 시장에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이고, 뭐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화랑장에서 돈을 벌었던 거를 자신의 어떤 실력인 양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시장을 보냐 못 보냐의 차이예요. 예, 개별주만 볼 줄 아느냐, 한마디로 그냥 차트만 볼 줄 아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표현해야 될까? 짧은 기간 어깨너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그런 걸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알게 돼요. 뉘앙스나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예, 알게 돼요.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를 구별을 해서 좀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특히 종목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유튜버는 좀 거르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예, 채팅방 운영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카톡방 뭐 이런 거, 리딩 성격의 어떤 그런 거, 결국엔 나중엔 다 이제 금전적인 요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2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싸이월드 뭐 이런 것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주식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은요, 잃지만 않으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 가지고 월 20% 정도만 수익을 낸다 그러면 1년이면 1000%예요. 복리로 따졌을 때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9천 정도 돼요. 잃지 않고 20%를 버는 거는 물론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장이 뭐 꼭 작년처럼 그렇게 대박장이 아니어도 15에서 20%는 웬만한 전업 트레이더한테는 그게 무리한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그래요. 물론 모찌 금액이 크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근데 보통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가볍고 손절도 빠르고, 아니 손절도 하기 쉽고, 금액이 커지면 손절하기도 힘들어요. 예, 훅 내려가 버리니까 내 물량을 털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를 목표를 잡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든 10%든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안 잃고 복리로 쌓아 나가신다면 뭐 큰 부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는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진짜 기준을 빨리 만드셔서 이 젊으신 분들, 특히 20, 30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빨리 실력이 늘고 싶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제 메일이 오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도 타고 벤틀리도 타고, 그럼 좋잖아요. 뭐 트리마제, 뭐 갤러리아 포레, 뭐 이런데 살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그 길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기준을 확립을 해서 잃지 않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수익을 내려고 달려들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본가에 넘어가 봐야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